네, 계속해서 원데이 특강 2차 2과목 7강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은 과실 6종으로 바뀌었죠. 오목무감에서 더블이니까 투릅과 블루베리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목무감 플러스 더블로 이렇게 알기 쉽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는 역시 오미자의 오빠다 하는 부분에서 오미자니까 미자를 쓴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이게 표본줄을 선정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표본줄을 선정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결과모지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를 3개를 선정합니다. 각 표본줄에서 그렇게 하죠. 하나, 둘, 셋. 여기서도 하나, 둘, 셋. 가장 긴 것만 이렇게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본주가 5주라면 곱하기 3개에서 15개가 결과모지의 합계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모든 평가 기준은 1m의 그 뽕이라고 하는 그 오디가 몇 개가 달려있지를 가지고 평가 기준을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된다. 그래서 평수 미평과 동일한데 용어가 평년 수학량 대신에 평년 결수다 하는 말씀입니다. 조사 결실수, 미보상 감수 결실수. 용어만 다르지 똑같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은 1m에 몇 개가 있는지 그것만 보면 이것도 풀어낼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오디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도 우리가 피해율을 구할 때 핵심이 피해율이죠. 피해율을 구할 때 피해율은 평수 미평과 동일하더라 해서 평수 미평과 동일하게 구하는데, 다만 용어가 평년 결과 모지수,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 결과 모지수, 이렇게 결과 모지란 말만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피해율은 평수한데 수확량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수확량이라는 게 뭐냐, 기수다. 기수. 요것이 복분자를 구할 때 핵심 사항이더라. 그래서 어려우니까 스토리로 복분자가 힘이 넘치니까 사고 쳤단 말이죠. 그래서 감옥에 가서 장기수가 됐다. 장기수가 되었다. 기수. 그리고 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인생을 포기한다 하는 이 세 단어, 기수,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포기한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 포기당 하는, 한 포기당, 이렇게 한 포기당으로 평가를 하고,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그 다음에 수정불량 환산 결과 모지수, 이렇게 해주면 피해율을 구할 때 아주 좋다. 우리가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중에서 우리가 수정불량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빼든 것이 수확량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종합위험이 수학 개시 전에는 종합위험이고, 수학 개시가 되면서 태풍, 강풍, 우박이라고 하는, 태우라고 하는 담보만 되기 때문에 이때의 사고조사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분자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여기 있는 사고했을 때 죽은 놈, 고사 결과 모지수, 고사 결과 모지수를 우리는 A라고 하자. 그리고 이 사고시에 생긴 고사 결과 모지수를 B라고 하자. 그러니까 피해율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 나왔을 때는 요거죠. 시험 나왔을 때는 여기만 나왔고 앞으로 나올 것은 수학 전에도 사고가 있었고 수학 개시에도 사고가 이것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율은 평년 결과 모지에서 A에서 죽은 고사 결과 모지수와 B의 고사 결과 모지수만 하면 피해율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이 핵심에서부터 나머지는 조건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풀이 할 때 그 문제풀이로서 자기가 논리를 전개하는 걸 정확하게 캐치하시면
이것도 그닥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캐치를 잘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구해보는 게 문제로서 이것을 정리를 좀 하자 하는 부분이고, 조건을 주었을 때 우리는 조건을 따라서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수, 요 기수 이 부분을 잘 보셨다가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수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을 다 주어진단 말이죠. 조건대로 다 입력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수정 불량 환상 고사 결과물 지수는 살아있는 결과물 지수 중에서 뭔가 모르겠지만 계산식 마이너스 15% 요거든요. 이것도 조건에 주어진단 말이죠. 조건에 주어진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전체 송이가 300송인데 그 중에서 불량된 것 몇 개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돼요. 그 사항을 이해해서 대입만 하면 된다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가 교재에서도 충분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의 핵심은 역시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로 나누어서, 수학 개시 전에는 평수 미평을 하고 8월 1일 이후의 사고 피해율은 일수잔결이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유의할 것은 일수잔결은 과거고 과거, 그리고 수잔은 현재, 그리고 now 지금의 결과지 피해율. 그래서 결과지 피해율이 이 부분의 핵심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거, 그래서 A 7월 31일 이전의 사고 피해율이 10%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했을 때가 20%다 했을 때는 A 플러스 B인 30%가 최종 피해율이 된다. 최종 피해율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종 피해율을 구해서 한 번에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최종 피해율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무화과가 있어 한 번 더 결과지 피해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지 피해율은 중요하다 쭉 해놓고, 이렇게 고사 플러스 미고사, 이것은 정상이더라. 시험 문제에 미고사라고 나올 수도 있고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사에서는 보상하는 고사와 보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상 결과지수가 6개고 미보상이 2개다 했을 때는 6 플러스 2, 미고사가 7개다 하면 이것이 분모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분자에 그대로 가죠. 6 플러스 2 플러스 미고사, 죽지 않은 정상은 7개인데 착과 피해율이 문제에서 안 주어지면 0, 문제에서 20%다 라고 주어지면 0.2 하고 마이너스, 이게 핵심이죠. 미보상 빼를 2개를 뺀다 하는 이것만 하면 결과지 피해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귤은 감귤편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이게 지금 블루베리하고 경합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감귤에 있어서는 제일 핵심 단어가 미보상 비율은 한 번만 적용한다. 이것이 핵심 단어고, 이걸 잘 이해하시면 모든 부분에서 다 풀릴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학전 사고 피해율, 그 다음에 과실손해 피해율, 동상의 피해율, 피해율 조사 여러 번 하죠. 그래서 수학전의 피해율은 이게 콩알만 합니다. 하기 때문에 100% 피해 가실만 있고 100% 피해 가실이 뭔데 했을 때는 착과된 중에서 100% 피해, 떨어진 것, 보상하는 죄로 낙과된 것, 이것만 100% 피해 가실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정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과실손해에서는 뭐니 해도 감귤은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작은 것, 큰 것. 49mm와 72mm짜리 구멍을 만들어 놓고 너무 적으면 쏠랑 빠지겠죠. 너무 적은 거와 너무 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로 등급 내다.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등급 외다 하는 부분. 그래서 등급 외에 대해서는 50%를 곱해준다. 이것이 핵심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 전과 수학 개시 후에 미보상 비율이 다를 경우 이것이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이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미보상 비율이다. 예, 이렇게 제가 쓰는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한 블루베리와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블루베리는 어떻게 되는데 했을 때 블루베리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입니다. 괄호를 잡아요. 이건 괄호가 감귤에서는 있고 이것은 괄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파 값을 구할 때 미보상 비율이 주지 않고 가중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험 출제가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귤에서 동상의 과실 비율을 할 때도 절대값, 절가, 주, 자 이렇게 한다 하는 부분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상의 비율도 과거, 현재, 지금은 동상의 비율이다.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미보상 비율 적용 전이다. 그래서 기사고 피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고 피해율은 주계약 피해율의 미보상 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값 이전의 사고와 동상의 피해가 여러 번 있었다면 그것을 합산한 값이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그 블루베리가 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릅이 있고 두릅이 있으면 이 두릅이 여기서 생기죠. 이렇게 이걸 우리는 정아라고 합니다. 정아. 그래서 피해율 계산할 때는 딱 하나입니다. 정아.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정아죠. 이렇게 정아. 이 정상할 때 제일 위에 있는 걸 정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발을 정자로 씁니다. 그래서 정아라고 하자. 바르게 난 싹을 정아라고 하고 옆에 있는 건 척아라고 하자. 척아. 그러니까 정아만 총 정아지 수에서 그 정아지가 피해를 몇 개 입었지 그 총 정아지가 100개인데 그 중에 피해 입은 게 30개다 이렇게 했을 때 30% 곱하기 항상 미보상 비율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딱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 자, 블루베리도 자녀 수확량 비율이 나오죠. 예, 여기서 이럴 때 여기서 지금 미보상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은데 미보상 비율이 확정되고 난 뒤에 지금 이대로 그대로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말경에 확정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블루베리를 풀어보는 걸 하고 그럼 블루베리가 중요한 품목인데 어떻게 계산하지 하는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오봉무감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럴 때 피해율 조사할 때 꼭 피해 조사를 실시 않은 경우는 과실 피해율을 해서 바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면 되겠죠. 이건 쉽죠. 그래서 꼭 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피해율은 과실 피해율 가지고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렇게 하면 되죠. 다른 품목과 다를 게 없죠. 그럴 때 이때 어떻게 하지 할 때는 전체 과실수를 우리는 표본조사에서 100개를 했다 이죠. 100개 중에 그 다음에 피해 입은 게 블루베리가 이만하단 말이죠. 콩보다 좀 크지만 크지 않기 때문에 50%, 80%, 100% 주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 입었다 그러면 그 입은 것이 몇 개? 30개. 요 100개는 피해 입은 게 30개 플러스 정상 70개가 되겠죠. 100개 중 30개 입었는데 곱하기 이게 수잔이 나온다. 수잔. 자녀 수확량 비율이 나온다. 요 딱 각일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 수확량 비율. 자녀 수확량 비율은 수확 개시 전과 후로 나눈다 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자녀 수확량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수확 개시 이전에는 수확량 비율은 1이겠죠. 남은 게 100% 되겠죠. 100%.
수확 개시 이후의 자녀 수확량 비율은 이렇게 계산한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표준 수확일은 30일이에요. 30일. 30일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들어갈 게 뭐냐. 그래서 30일 분의, 그죠? 100%에서 빼기 30일 분의 사고 일자가 30날 사고가 났다. 그 다음에 수확 개시가 예를 들어서 15일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30일분의 사고일자분의 수확개시가 15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50%가 되겠죠. 50%가 자녀 수확량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0.5가 여기 오겠죠. 0.5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과실비율은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념을 확실히 잡아 놓으면 나중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문제로서 풀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꽃피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이제 그래서 감귤, 온주밀감의 수확 전 사고 피해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비슷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피해율은 실시한 경우죠. 온주밀감과 비교해서 잘 보세요. 그럼 이때는 알파, 최종 꽃 피해율을 우리는 알파라고 하자.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꽃 피해율이죠. 곱하기 과실 피해율을 우리는 베타라고 하자.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괄호가 여기 없죠. 여기 중요합니다. 그죠? 맥스를 해주는 게 한 번만 적용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미 보상 비율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아주 까다로울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출제 오류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까다롭죠. 그래서 우리는 수확 개시 이전에 자녀 수확량 비율 수자는 1이고 수확 개시 이후가 되면 30분의 표준 수확 일수는 30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30분의 그 다음에 사고 일자 마이너스 개시 일자 이렇게 해서 딱딱 주어집니다. 다 주어지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그러면 이 알파 값을 어떻게 구할 건데 하는 부분이죠. 이 알파 값, 베타 값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 알파 값이 최종 꽃 피율이죠. 그래서 지금은 꽃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니까 꽃 피율이 있겠죠. 그래서 꽃 피율이 있다 하는 부분, 최종 꽃 피율을 어떻게 구할 건데, 그래서 최종 꽃 피율을 어떻게 구할 것인데, 이게 단계를 잘 보세요. 이걸 먼저 쓰고 최종 꽃 고사율, 꽃 피해는 꽃 고사된 것에 가중치를 곱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중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최종 꽃 고사율의 범위에 따른 가중치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15의 법칙을 기억하라라고 써놨습니다. 15의 법칙은 복분자에서도 자연수정 분량률이 15%, 그 다음에 경작불능에서 수학불능으로 갈 때도 15%를 더해주죠. 그래서 15의 법칙을 기억하면 최종 꽃 고사율은 20% 미만일 때만 알면 그 다음부터 15% 플러스 15%를 더해주면 되죠. 50%, 65%, 80%, 95%, 110%인데 100%까지만 되기 때문에 100%. 그래서 이것이 1, 0.9, 0.8, 0.7, 0.6, 0.5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 하는 부분으로 가중치는 그렇게 되는구나만 딱 한 번만 해놓으면 표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꽃 피해율은 최종 꽃 고사율만 알면 가중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최종 꽃 고사율은 어떻게 구하는 건데, 그죠? 최종 꽃 피해율을 구하는데 꽃 피해율인데 최종 꽃이 얼마나 죽었지 하는 것은 꽃눈의 고사율. 꽃눈 고사율 모르죠? 밑에다 또 써야 되죠. 꽃눈의 고사율에서 1 마이너스 꽃눈 고사율 곱하기 꽃 고사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최종 꽃 피해율은 최종 꽃 고사율에서 가중치를 곱한다. 그럼 최종 꽃 고사율은
꽃 고사율은 꽃눈의 고사율을 구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꽃눈의 고사율은 피의 꽃눈수, 조사 꽃눈수 다 주어져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조사 꽃눈 고사율, 꽃눈 조사 꽃눈수가 100개다 라고 주어질 거고 피의 꽃눈수가 30개다 라고 주어졌을 때 이것은 꽃눈의 고사율은 3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구하면 꽃눈의 고사율은 0.3 플러스 1 마이너스 0.3이니까 0.7 곱하기 꽃 고사율. 그래서 또 꽃 고사율 또 구해야 돼. 꽃은 몇 개 중에 몇 개다 하는 것. 꽃 고사율도 뭐 100개 중에서 50개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50% 되겠죠. 50%. 네. 그렇게 해서 0.3 더하기 0.7 곱하기 꽃 고사율 해서 50%. 57, 35, 35%하고 하면 65% 나오네요. 네, 요렇게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필요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여도 여러 번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꽃 피율은 가중치가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꽃 피율을 구하면 꽃 고사율을 구해야 되고, 꽃 고사율은 꽃눈 고사율을 또 구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 꽃 피율을 구할 때 꽃 피율을 구할 때 꽃 고사율을 하고, 고사율을 구하려고 하니까 꽃눈 고사율이 필요하고, 꽃눈 고사율을 하려고 하니까 꽃 고사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주어지는 조건에서 대입을 해서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어렵지만 한 번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이제 확정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문제로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무는 부분에서 일단은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하자.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온주 밀감과 비슷하게 하는데 괄호가 없는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하나하나 알파 값 구하는 것, 베타 값 구하는 것, 그리고 최종 꽃 피해율 구하는 것, 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러 번 쓰면서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수학 개시 전에는 미보상 비율이 여기서 없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중치를 적용하다 보니까 미보상 비율이 없는 게 아닌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미보상 비율을 준다는 또 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기준 일자 선정은 중요하죠. 시험 문제도 나와죠. 기준 일자는 사고 발생 일자로 하되,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문제 풀 때 사고 발생 일자 나오면, 예를 들어서 복분자인데 6월 10일 사고도 하면 이때 수학 자녀 비율을 바로 적용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틀립니다. 밑에 농지 상태 및 수학 정도 등에 따라서 조사자가 수정해서 6월 11일로 했다 하면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준일자에 따른 자녀 수학 비율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일자 선정할 때는 중요하다 하는 부분만 알아두시면 오봉분간과 더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는 하고 가자. 이렇게 해서 적화전 다음으로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OD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전개해 나가는, 복분자도 용어가 좀 어렵지 그닥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를 가지고 제가 순서를 만들어 주니까 그 패턴을 잘 알아서 이걸 쭉 풀어 나가면 조건은 다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조건을 잘 이용하면 그닥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딱딱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작물을 평가할 때 이런 패턴으로 하면 되겠구나를 제일 먼저 개념 잡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에서는 룰을 잘 따르는 일수장결에서 결과지 비율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A 플러스 B의 비율을 한 번만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A 비율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 개시 전 피해율과 그 다음 수학 개시 후 피해율을 더해서 최종 피해율로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귤 같은 경우에는 미보상 비율을 딱 한 번 적용한다 하면 모든 게 풀립니다. 그래서 수학 전이나 과실 손해 피해율이나 그 다음에 동상의 피해율을 할 때 미보상 비율을 딱 한 번만 적용한다 그러면 모든 식이 이해될 수가 있다. 그리고 피해율을 구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결정하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아는 우리는 정수리 정자를 쓰는 것보다 발열 정자를 써서 정아만 기억하면 풀릴 수 있다. 블루베리는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하나 수장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일단 해놓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이 업무 방법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제가 두 번째 강의를 할 때는 훨씬 쉽게 와닿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